첫 번째 얘기의 주제는 한동훈, 홍준표 맞짱 토론 서로를 지목했어요. 2연전을 붙게 됩니다. 자, 과연 탄핵의 강을 건너나라는 주제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어제 국민의힘 4강전에 오른 4명의 주자들이 각자 1대1 토론에서 맞붙고 싶은 상대를 지명했습니다. 이번 TV 토론의 룰은요. 너 나와! 라고 지목하면 무조건 나와야 합니다. 들어보시죠. 김문수 후보님 선택해 주십시오. 저는 한동훈 후보님과 함께하겠습니다. 김 후보님은 왜 한동훈 후보를 선택하셨습니까? 우리 당이 이렇게 탄핵이 되고 다시 선거를 할 수밖에 없는 그 과정이 우리 한동훈 대표님 때 아니냐 해서 그걸 물어보려고. 분위기가 약간 싸해지는 것 같아서 안철수 후보님 선택해 주십시오. 저는 김문수 후보님 지목하겠습니다. 현재까지의 최고 인기 남은 김문수. 지난번 1차 토론 때 그 시간이 너무 짧았습니다. 그래서 그걸 제대로 좀 완성하고 국민들께도 알려드릴 그런 필요가 있다. 홍준표 후보님 모시고. 우리는 경선에서 치열하게 토론하면서 국민들 관심을 끌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홍 후보님 지목당하셔서 기분이 좋으십니까? 아니면 어떠십니까? 나는 지목을 못 받을 줄 알았어요. 세 분한테. 근데 한동훈 후보가 지목해 주니까 고맙습니다. 뭐 들어가지 말고 저도 지목하겠어요. 저도 한동훈 후보를 지목하겠습니다. 예. 자, 분위기는 화기애애 보이지만 장외에서는 치열한 신경전도 주고받았습니다. 잠시 후에 한번 짚어보겠고요. 각 후보들이 고른 맞수 토론의 상대자 대진표 만나보시죠. 이번 TV 토론의 룰이 꽤 흥미롭습니다. 오늘 저희가 사실 TV 토론을 중계하면서 어제 이렇게 대진표가 정해지기 전까지 누구랑 토론할지 모르니까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준비했는데 하루 전에 대진표가 짜여졌습니다. 김문수 후보는 한동훈 후보를 지명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3시 반에 김문수와 한동훈 2명의 1대1 토론이 열리고요. 그리고 오늘 5시 20분에는요. 안철수 후보가 지명한 김문수 후보, 안철수 대 김문수의 1대1 TV 토론이 열립니다. 내일 같은 시간 1부에서는 한동훈 후보가 지명한 홍준표 후보와의 1대1 토론, 2부에서는 방금 보셨듯이 홍 후보가 지목한 한동훈 후보와의 1대1 토론. 그러니까 내일은 하루 종일 한동훈, 홍준표, 한동훈 네, 치열한 1대1 TV 토론이 진행되는 겁니다. 한 가지 흥미로운 건 앞서 각 주자들의 어떤 전략이 좀 담겨 있는 지명이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홍준표, 한동훈, 홍준표는 서로를 지목했습니다. 농담 반, 진담 반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서로 합의했다 뭐 이런 얘기도 나왔습니다. 들어보시죠. 두 분이 오늘 현장에 오셔서 그렇게 합의를 하신 건가요? 네, 둘이 옆에 앉아가지고 아무래도 나를 지목하는 사람이 없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같이 서로 지목하자. 이래가지고 합의했습니다. 저희가 할 말이 많죠. 네. 담합인데 담합. 한 후보님이 보시는 홍 후보님의 그 장점은 어떤 건가요? 굉장한 경륜이 있으시잖아요. 그리고 경륜에서 나오는 말씀이 그냥 하시는 말씀 같으신데 다들 기자들은 의미 있게 받아들여 주더라고요. 홍 후보님, 한 후보님 칭찬 좀 해주시죠. 똑똑하죠. 그리고 잘생겼다. 또 근데 누가 그러더라고요. 그럴 때 긴장해야 된다고. 네, 알겠습니다. 장난꾸러기겠죠. 자, 안철수 후보와 이 홍준표 후보 간의 얘기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누가 본인을 좀 지목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신 바가 있을까요? 나 안철수 후보가 내 지명해 줬으면 참 좋겠다 생각했는데 안 하대요. 왜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만만하니까. 홍준표 시장님이 방금 떠나시기 전에 안철수 후보님이 제일 만만하다라는 취지의 말씀하셨는데 예, 사실 제가 할 말을 먼저 하셔가지고 제가 기회를 놓쳤습니다. 제가 열심히 노력해서 우리 당이 여당이 되지 않았습니까? 후보 단일화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또 여당 중진으로서 역할들을 다 하실 수 있도록 제가 만들어 드린 것 아니겠습니까? 자, 한번 분석해 보죠. 홍익표 대표님,
각 후보들의 좀 전략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대진표 다시 한번 띄워볼까요? 예, 일단 눈여겨볼 게 역시 한동훈, 홍준표, 홍준표, 한동훈 두 후보 간의 대결이 가장 주목이 되죠. 이거 합의했다는데. 아마 이제 현장에서 얘기가 좀 된 것 같은데. 네. 우선 이 지난번 그 다자 토론 때도 두 분 간에 입씨름이 좀 있었잖아요. 화제가 된. 그러니까 서로 간에 할 얘기도 많은 것 같고. 그다음에 어쨌든 두 후보가 제가 보기에는 서로 간에 이제 각 진영을 좀 대표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어쨌든 그 한동훈 후보 같은 경우는 탄핵에 대해서 분명히 찬성 입장을 밝히고 있고, 그다음에 홍준표 후보 같은 경우는 탄핵 입장에 대해서는 좀 더 그 모호한 입장을 갖고 있어요. 근데 비상계엄은 잘못됐고 그 탄핵하기보다는 대통령이 자진하게 해야 된다 하기 때문에 한동훈 후보하고 탄핵 문제에 관련돼서 서로 안에 할 얘기가 많지 않냐. 네. 그리고 아마 두 사람이 서로를 제일 강한 경쟁자로 보고 있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군요. 일각에서는 안용환 의원님, 지금 누가 1, 2위로 통과하느냐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많은 여론조사와 또 보도에 따르면 4명 중에 1, 2, 3등이 이번에 득표율이 딱 붙어 있다. 여론조사 지지율이 딱 붙어 있다. 그래서 순위가 무의미할 정도로 3명이 붙어 있다. 그래서 지금 혹시 한동훈 후보와 홍준표 후보가 우리 둘이 2강에 올라갑시다 라는 어떤 전략상에 이렇게 서로 맞지명을 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나오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이런 경우에는요. 네네. 이제 선택의 기준이 3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현재 이른바 여의도 인근에 돌아다니는 이른바 찌라시라고 그러죠. 찌라시에는 한 3가지 버전의 그 이번 4명 선출하는 과정에서의 득표율이 지금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보기에는 각 진영에서 만들어서 돌리는 경우인 것 같아요. 네. 어느 경우는 뭐 A 후보가 1등인 경우고 어느 찌라시에는 B 후보가 1등인 경우 이렇게 좀 내용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믿을 수는 없고요. 어찌됐든 그런데 당 지도부와 본인들 알고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이런 경우에 통상적으로 1등을 지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1등을 지목해서 끄집어 내려서 자기가 올라가는 게 보통 그렇지 않습니까? 제일 강자를 하고 도전해가지고 이겨서 자기가 같은 레벨로 올라가는 게 보통 통상적인 목적이자 절차죠. 두 번째는 자기하고 지지층이 겹치는 후보를 겨냥해서 공격함으로써 압승을 거둬가지고 지지층을 끌어오는 네. 이런 전략이 있을 수가 있고요. 이른바 흡수 전략. 그렇죠. 세 번째는 아예 주제가 자기한테 굉장히 유리한 주제다. 저 사람과 나하고 완전히 다른 측면이 있다. 그래서 이 주제는 내가 끌고 가면 유리한 주제에 있는 그런 후보다라고 한다면 또 선택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네. 3가지 전략. 그러니까 1등을 겨냥하느냐, 지지층이 겹치는 후보를 겨냥하느냐, 아니면 아예 주제를 가지고 상대방을 누를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그런데 지금 보니까 1등이 누구였는지 대충 좀 짐작이 가는 것 같아요. 지금 보면은 지금 제가 뭐 말씀드리기 좀 그렇지만은 두 번째는 이제 주제를 가지고 선택을 했다. 이 주제를 가지고 하면 상대방을 누를 수 있겠다는 그런 선택을 한 것 같습니다. 지금 보면은 이른바 탄핵에 찬성한 후보가 2명, 반대한 후보가 2명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는 주제가 선명하게 김문수 후보를 지적을 해서 한번 해보겠다. 한동훈 후보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런 입장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방금 역시 관심사는 가장 재미있을 것으로 추정이 되는 그런 대결은 한동훈 전 대표와 홍준표 전 대구시장의 대결입니다. 그냥 후보라고 호칭하겠습니다. 네, 두 후보가 말이 거칩니다. 예. 굉장히 언어를 쓸 때 강한 어휘를 써요. 우리가 이제 똑같은 말을 하더라도 강한 어휘를 쓰는 사람과 어휘를 좀 정제해서 쓰는 어휘를 쓰는 경우가 있는데 두 사람이 어휘 구사력이 굉장히 강해요. 두 사람이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가 좀 관심이고요. 그래서 어찌됐든 이렇게 구도가 나오니까 관심은 끌고는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방금 뭐 우리 김진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재미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시청률도 굉장히 높을 것 같고 상대적으로 민주당의 경선에 대비해서 좀 부각이 되는 그런 경선 과정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 이 홍준표, 한동훈, 홍준표 두 후보가 3명 중에서 1등 후보군 3명 중에서 2명만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좀 공동의 어떤 공동 전선을 형성하고 있는 듯한 전략을 펴고 있고요. 그와 별개로 이제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는 선명하게
이제 탄핵과 관련돼서 입장을 달리하는 두 후보 중 앞서고 있는 한동훈 후보를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선명성 경쟁을 하겠다라는 전략이 다른 것 같고 궁금한 건 성춘 부의장님, 정책위 부의장이시잖아요. 좀 정책적으로 보면 안철수 후보의 선택이 의외예요. 그렇죠. 김문수 후보랑은 A조 토론에서 한번 붙었었잖아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굳이 김문수 후보랑 다시 붙는 것보다는 뭐 홍준표 후보라든지 아니면 차라리 한동훈 후보랑 붙는 것도 전략이었을 텐데 저는 안철수 후보가 왜 그런 선택을 했을까? 아무래도 A조 토론의 결과에 만족했던 것 같아요. 본인이 김문수 후보를 좀 몰아세웠던 것, 탄핵과 관련된 어떤 입장 갖고 있냐, 비상경과 관련해서 어떤 입장 갖고 있냐 했더니 김문수 후보가 그 사실 조기 대선 국면으로 들어간 다음에는 톤다운을 많이 했었는데 다시 반복해서 민주당 탓이다 이 얘기를 번복하게 됐거든요. 그걸 이끌었던 본인의 전략이 들어 먹혔다라고 판단을 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렇기 때문에 왜냐면은 지금 보면은 탄핵 찬성과 탄핵 반대가 있는데 다 그러니까 반대 찬성 이렇게 대결 구도가 짜졌거든요. 네네. 사실 이 정도가 되면 결선 1, 2등이 올라가는 결선에서는 결국 탄핵 반대에서 한 명, 찬성에서 한 명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으면 찬성끼리도 붙고 반대끼리도 붙는 토론도 이루어질 법도 한데 오묘하게 보면은 다 찬반으로만 붙게 됐어요. 저는 그래서 안철수 후보가 차라리 한동훈 후보를 지목해서 왜냐면 지금 물론 지금 이 1차 경선의 결과 지표는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다들 예측할 때 안철수 후보가 4등 턱걸이로 올라갔다고 예측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탄핵 찬성 쪽에서 본인의 뭔가 지지를 키우기 위해서는 오히려 한동훈 후보가 붙어서 그쪽에서 좀 몸집을 키우는 것도 필요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아마 앵커께서도 김문수 후보를 다시 지목한 것이 좀 의외라고 말씀하신 것 같아요. 전 그래서 좀 순서도 되게 김문수가 먼저 하고 안철수 후보가 먼저 하고 이제 홍준표, 한동훈이 남았었잖아요. 근데 딱 보니까 이 찬반으로만 됐으니까 나머지 그래서 홍준표 후보랑 한동훈 후보가 생각했을 때는 자 나머지 우리 서로 지목하면은 우리한테 집중도가 올라가겠다. 그래서 아까 말한 합의가 있었던 것 같아요. 합의가 왜냐면은 안철수 후보랑 김문수 후보가 뭔가 이런 찬반 구도를 만들어놨기 때문에 굳이 저분들을 선택하는 것보다 마지막 날 우리끼리 둘이 하면은 주목도가 높아지겠다. 그러면은 찬성에서 한 명, 반대에서 한 명, 우리끼리 다 가져가자 이렇게 한 게 아닐까. 그런 합의가 이루어져서 결국 최종적으로 이런 대진표가 나온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